와, 진짜 암담합니다. 이러려고 4년 고생해서 면허를 땄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저는 요즘 구직을 하고 있어요. 이제껏 해온 것과 다른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이 생각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면허가 아까워서 간호직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 제가 왜 간호사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는지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간호의 길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함께 말씀드려요. 저 역시 시작은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계속해서 잘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 견디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 업계에 대한 환멸감도 들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기에 조금 더 근무 강도가 낮은 환경으로 옮겨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기본급이 진짜 낮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월급은 전부 교대 근무, 그러니까 나이트 개수 따라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연차가 쌓이고 진급을 해도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이 큰 차이가 없는 듯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교대 근무가 줄어들거든요. 물론 교대 근무로 인한 보상은 당연히 제대로 챙겨받는 게 맞지만 기본급이 너무 낮은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나에게 더 나아질 미래가 있나 싶고요. 그나마 병동은 교대 근무를 하니까 보수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상근직으로 옮기려고 하면 월급이 진짜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나이트를 해도 몸이 짱짱했고 그때의 저는 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20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교대 근무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비해 몸이 많이 상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아직 어린아이들을 보면 교대 근무를 하는 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기도 하고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일도 고려해서 구직 정보를 찾는 중인데요. 그러다가 투석실 간호사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로컬 투석실의 경우에는 데이와 이브로 이루어진 교대 근무기는 하지만 나이트는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다소 이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공부할 양이 참 많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요. 루틴 업무만 기술적으로 익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지식을 열심히 쌓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연봉이 3천이더라고요. 물론 이곳은 지방이고 신입 기준의 연봉입니다. 투석실 경력이 없으면 모두 신입이에요. 연봉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연봉 3천은 대략 월 22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액수보다 충격적인 건 이게 최저임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하면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계산하면요. 2,472만 8,880원이 나옵니다. 이걸 월 환산 금액으로 바꿔보면 186만 7,790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2,400여만 원은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간호조무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근무 여건과 난이도를 비교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4년 공부하고 1000시간 실습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딴 면허가 있어야 하고 투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해야 하며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 일은 결코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정도의 임금이라. 시작은 낮아도 연차가 쌓임에 따라 상승폭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승폭도 그리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간호사를 하려고 할까요? 당장 저만 해도 다른 길을 고민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된 데에는 너무 많아진 간호사 수와 최저임금의 상승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많아진 간호사 수로 인해 낮은 연봉에도 일하는 사람이 생기니 연봉이 낮게 측정이 된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 간극이 더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많은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건 교대 근무를 비롯한 열악한 근무 여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육아와 병행하거나 비교적 규칙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않은 채로 간호대만 엄청나게 늘렸고 배출되는 간호 인력들이 상급 병원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유휴 간호사는 늘고 로컬에서의 간호사 몸값은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만두면 다시 상급 병원으로 돌아가기 힘든 현실도 한몫할 테고요. 한때는 너무나 제 직업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은 참 슬픕니다. 누군가는 하기 싫으면 말하라. 너를 대체할 사람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가슴속에 면허를 묻어야 할 때가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